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반얀트리 링하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반얀트리 링하가 어디 있냐? 여기는 중국 운남성 지역에 있는 샹그릴라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반얀트리가 중국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는데 중국 최초의 반얀트리가 여기 링하입니다. 우선 샹그릴라를 가는 방법은 다양한데 저는 인천에서 베이징을 경유해서 리장까지 갔고 그 리장에서 호텔 차로 불러서 왕복을 했습니다. 리장에서 샹그릴라까지는 차로 한 3시간 정도가 걸리고 엄청 밟으면 2시간 정도까지 단축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가는 길에 호두엽이라고 차마고도 트레킹으로 유명한 여행지가 하나 있어서 같이 둘러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차마고도는 옛날에 티베트와 중국, 인도를 연결하는 교역로였는데 중국 운남에서는 차를 주로 판매했고 티베트에서는 말을 사고 팔았죠. 그런데 여기 지역들이 해발 고도가 3,000에서 4,000m 정도가 기본입니다. 지금 가는 샹그릴라도 해발 3,200m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바로 샹그릴라로 가면 아마 고선병에 쉽게 걸리실 거예요. 고도에 적응할 수 있는 순화기간이 필요해서 저는 리장에서 3, 4일 머물다가 샹그릴라로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샹그릴라 도시의 이야기를 좀 풀어보면 샹그릴라는 제임스 힐튼이라는 소설가가 1933년에 판타지 소설을 하나 발간합니다. 이 책 이름이 잃어버린 지평선인데 여기서 뭐 티베트 고원 북쪽 어느 마을은 세상과 단절돼서 뭐 계곡도 있고 불멸의 삶을 산다라고 가상 지역을 소설에서 아름답게 묘사를 한 거죠. 그때부터 샹그릴라라는 단어가 유토피아 그러니까 지상 낙원을 뜻하는 단어로 쓰이게 된 거예요. 호텔 브랜드 중에서도 샹그릴라가 있어가지고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속의 샹그릴라가 오늘 가는 샹그릴라냐? 사실 이거는 아닙니다. 원래 이 지역의 이름은 과거에 쭝디엔이라고 하는 곳이었고 티베트 자치주예요. 이게 2001년에 중국 정부가 관광객 유지 촉진을 위해서 소설 속 묘사랑 비슷한 곳을 중국에서 정해서 그 지역을 샹그릴라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예를 들면 강원도 인제 같은 완전 시골 마을이었는데 이름을 이제 갑자기 무릉도원 이렇게 바뀌면서 국내 해외 여행객들이 몰리게 된 케이스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이는 이 길들은 반얀트리 링하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운 풍경이긴 합니다. 여기에 브랜드 호텔이 들어섰을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되는 풍경이고 이게 사람이라도 보이면 안심인데 가도 야크, 말, 양 같은 동물만 보입니다. 이 반얀트리 링하는 샹그릴라에 있는 이난 마을에 있습니다. 이는 어질 인자고 아는 편안할 안자입니다. 이 한자를 영어로 읽으면 링하인가 봅니다. 여기는 중국이지만 티베트 문화권이기 때문에 건축 양식이 중국과는 또 완전 다릅니다. 이 반얀트리는 링하에 있는 티베트 농가 18채를 인수해가지고 이걸 해체 후에 빌라 형식으로 재조립한 호텔입니다. 여기는 해발 3,300m 정도고 언덕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앞에 흐르는 강이랑 거기서 돌아다니는 야크, 말 그리고 칭커라고 이 티베트 지역 보리가 있는데 그 보리밭이 앞쪽으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 정말 첫인상만큼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또 있나 싶었습니다. 여기는 총 32개의 빌라가 있습니다. 리조트 내 모든 건물은 전부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건 티베트 전통 가옥의 특징입니다. 통상적으로 1층은 가축 공간이고 2층은 사람 생활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이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층에서 가축을 키우면 2층에 좀 온기가 돌기 마련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2층은 침실이랑 거실 공간으로 사용했는데 화장실을 거의 무조건 1층에 두었다고요. 아무래도 1층에 가축을 키웠으니까 위생적인 측면에서 1층으로 몰았겠죠. 재밌는 건 이 반얀트리 링하의 모든 공간도 이 티베트 전통 가옥 형식과 똑같습니다. 침실은 모든 건물의 2층 그리고 1층에는 설마 가축을 두진 않았고 샤워, 스파 공간, 화장실, 파우더룸, 집 놓는 공간을 몰아놨습니다. 그래서 로비 체크인 하는 곳도 2층이에요. 이게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2층 올라가면 되지 했거든요. 근데 여기 고도가 3,300m입니다. 가슴이 항상 뭔가 압박되어 있는 기분이고 숨이 끝까지 안 쉬어져요. 근데 또 계단이 엄청 가파릅니다. 이게 체크인하러 로비 딱 올라가서 20분 동안 앉아서 쉬어야 됐어요. 이럴 때 생강차를 마시면 좀 숨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몇몇 영상은 엄청나게 흔들리긴 할 겁니다. 보통 영상 찍을 때 알게 모르게 숨을 참게 되잖아요. 진짜 여기서는 그 엠블랙 숨소리 아시나요? 저 때는 좀 유행했었는데 하여튼 커플끼리 가면 거친 숨소리 어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게 풍경만 보면 방까지 소달구지 타고 가게 생겼는데 버기가 있긴 있습니다. 잠시 틈새 한탄을 또 하자면 제가 샹그릴라에서 2박 3일 동안 햇빛을 받아본 게 딱 20분 정도예요. 진짜 30분도 빠짐없이 비가 내려가지고 대체로 영상이 어둑칙칙합니다. 참고하고 봐주세요. 반얀트리는 호건핑 형님이랑 클레어 창 누님이 1994년에 태국 푸켓 폐광된 주석광산 용지에다가 나무 열심히 심고 정비해서 어찌 보면 거의 죽어가는 땅을 새로 되살리면서 탄생하게 된 브랜드잖아요. 이런 반얀트리의 시작과 어찌 보면 링하는 가장 맞닿아 있는 반얀트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여기가 2005년에 오픈해서 올해로 거의 그러고 보니까 벌써 20년 차이긴 한데 외관 디테일을 보면 이게 20년이 뭐야. 반얀트리 브랜드가 처음 생긴 94년도 한참 전에 지어진 듯한 포스예요. 이게 새 것인데 낡은 느낌이 아니라 해체한 건축 자재들로 다시 조립
조립했기 때문에 실제로 낡았어요. 재밌는 점은 그래서 빌라 입구마다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실제로 이 집을 과거에 가지고 있던 티베트 농부분들의 성함이래요. 빌라로 들어서면 마당이 나오는데 사실 비가 계속 와서 바닥 제초 작업이 덜 되어 있긴 했어요. 근데 돌틈 사이사이에 막 작은 산꽃들이랑 민들레가 울망졸망 피어 있는 거예요. 괜히 눈물 찔끔 나고 막 꽃 보면 사진 찍고 싶어지고 예쁜 꽃밭을 뒤로 하고 이제 거무죽죽한 빌라를 올려다 봤어요.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제대로 된 한옥에서 자보고 싶어서 예약을 딱 해서 갔어.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자재나 이런 게 다 최근에 지어진 한옥이네. 이러면 김이 확 식잖아요. 뭔가 인조적인 느낌. 여기는 그런 느낌이랑은 완전 정반대입니다. 이게 다시 설명을 하면 한옥을 너무 경험해보고 싶어서 예약을 했어. 근데 이제는 또 너무 한옥이네. 막 다닐 때마다 끼익끼익 소리 나고 지붕 밑에서 막 새끼 새들이 악 쓰고 똥 싸고 울고 뭐랄까 이게 낡은 건 아닌데 이 공간의 세월이 너무 날것으로 다가오는, 그럼 또 이게 약간 멈칫하게 되는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링하는 딱 그 정도 세월의 깊이에요. 약간 호텔을 바라고 가면 살짝 너무 날 것처럼 느껴지고 뭐랄까 시골 홈스테이지만 이제 관리를 호텔에서 하는 딱 그 경계의 느낌. 분명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또 너무나도 지역적인 호텔이니까 여기서 정말 투숙객들에게 필요한 건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고 왜 이런 식으로 호텔을 구성했고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이 세월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체크인할 때 호텔 쪽에서 좀 더 스토리텔링을 해준다면 사실 여기는 정말 좋은 휴양 리조트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문제는 항상 언어라. 그래도 반얀트리는 글로벌 체인답게 침실 옆에 포토카드 같은 걸로 스토리 라인을 좀 탄탄하게 만들어서 영어로 준비를 해뒀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호텔에는 다정한 이야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건 제가 링하에서 머물렀던 룸입니다. 타입은 티베탄 스파 생추어리라는 카테고리고요. 홈페이지에서는 마당 포함 325제곱미터라고 나와 있으니까 환산하면 대략 98평? 100평 정도네요. 빌라는 1층이랑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침실이랑 거실을 겸하는 공간은 2층입니다. 1층에는 욕실이랑 화장실 그리고 스파룸이 있어요. 이 방의 느낌이 아마 티베트 전통 가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건물 외벽은 보통 추운 기후 때문에 돌이랑 진흙 사용해서 엄청 두껍게 건축했다고 하고 창문이 작아서 항상 해가 스미듯이 옅게 들어옵니다. 아마 겨울철에 열이 방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겠죠. 가운데는 화로가 있는데 이거는 밤에 춥다고 요청하면 직원이 와서 켜준다고 합니다. 저희는 따로 켜진 않았어요. 제가 여기 방문 전에 리뷰를 엄청 찾아봤는데 대부분 노후화된 에어컨을 문제로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겨울철에 전기 휴장을 하나 아니면 이것저것 고치는 한 휴장을 했나 어쨌든 겨울철 기간 동안 휴장을 했는데 그때 전부 잘 고쳐놨나봐요. 히터가 너무 세게 나와서 거의 코 점막이 다 굳어버릴 정도로 건조하긴 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침대 뒤에 붙여져 있는 그림은 만다라라고 하는 불교 미술 작품입니다. 이게 보통 부처님 사는 신성한 공간을 기하학적인 형태로 겹쳐 그리면서 그 내면의 명상과 무아지경에 이를 수 있도록 수행삼아 그리는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꽂혀가지고 하나 사왔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 단청무늬 같기도 합니다. 이제 1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원래 전통적인 티베트 농촌 가옥도 가축을 키우던 1층에 화장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다시피 계단 경사도가 상당히 매섭습니다. 딱 내려가자마자 오른쪽에는 보일러실이 있는데 이 문은 잠겨 있습니다. 왠지 뭐랄까 살짝 공포영화가 스치긴 해서 아예 관심도 안 가졌어요. 보통 이런 문 열면 다 죽잖아요. 그 반대편에는 스파룸이 있습니다. 여기 룸 타입 자체가 스파 생추어리 룸이기 때문에 스파를 룸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도 불이 안 켜져가지고 밤에 화장실 갈 때 절대 옆을 돌아볼 수 없는 복도 구조입니다. 그리고 쭉 앞으로 가면 욕실이 나옵니다. 공간 자체는 정말 쾌적 그 자체입니다. 물도 이 지역에 온천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엄청 미끌미끌하고 좋아요. 욕실 뒤로 짐 놓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서 다시 1층 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냥 시설 쭉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사실 리장에서 샹그릴라 넘어오면서 고산병 증상이 전혀 없었는데 고산병 약을 하나 먹고 왔습니다. 원래 몸이 낡아갈수록 걱정만 늘잖아요. 문제는 고산병 약이 원래는 이뇨제래요. 화장실을 거의 10분에 한 번씩은 가야 되겠는 거예요. 보다시피 1층, 2층 왔다 갔다 하는 계단의 경사도가 어마어마합니다. 더군다나 고산이라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이게 숨은 헐떡이는데 안 내려가자니 진짜 바지가 젖을 것 같고 내려가자니 숨이 안 쉬어지고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숨 막히는 화장실이 아니었나. 처음에는 나중에 집 지으면 화장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냥 가까운 데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샹그릴라 도착한 첫날에는 샤워를 안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특히 머리 감을 때 생기는 체온 변화가 고산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다행인 건 화장실 한 4번만 왔다 갔다 하면 안 하시고 싶을 거예요. 저는 하긴 했습니다. 워낙 깔끔한 사람이라서. 이 링하에서 내려다보는 강변 풍경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시간이 묶여있는 듯한, 제가 살면서 이런 풍경을 본 적은 없지만 참 아련한 자연입니다. 고산에 피는 낮은 들꽃들은 참 더부룩하지 않아서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같아요. 군데군데 돌배나무 꽃도 피어있고 야크, 양, 말이 자유롭게 강을 넘나듭니다. 마침 제가 간 날에 항상 비가 내려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초원 바닥이 촘촘하게 형형색색 꽃으로 박혀 있었어요. 여기 동물들이 자유롭게 초원을 드나드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배변 활동을 엄청 할 거잖아요. 근데 벌레 한 마리가 없고 정말 신기하게도 냄새가 안 납니다. 이 발코니에 흔들 의자가 있는데 아침마다 여기 앉아있던 시간만큼은 정말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던 기분입니다. 여기서 머물 때는 뭔가 더 보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알고 싶고 이랬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참 깨끗하게 휴양하기 좋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마당 담벼락 위에는 이 앞쪽 강변 습지 땅을 그대로 퍼서 나무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이 담벼락 지붕에도 꽃이 피고 풀이 자랍니다. 제가 알기론 원래 티베트 시골 마을은 이 담벼락 위에 야크 똥을 얹어 놓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걸 땔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말리는 겸 올려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야크 똥이 많으면 부자라고 합니다. 갑자기 지식 자랑은 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내로 잠깐 나가보면 샹그릴라에서 가장 붐비는 곳은 두커종 고성이라는 곳이에요. 두커종은 고대 티베트에서 부르던 지명으로 달빛 도시라고 합니다. 반얀트리 링하에서 두커종까지는 차로 3-40분이 걸립니다. 생각보다 시내와는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더군다나 링하 위치 자체가 완전 현지인들도 익숙하지 않은 외곽 시골 마을이라서 주변에 택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얀트리 링하에서 시내로 나가려면 택시를 시내로 불러와야 되는데 그 부르는 금액이 120위안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로 2만원이 좀 넘는 금액이죠. 시내로 여기서 들어오는 택시는 엄청 잘 잡히는데 가격은 한 80위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하나로 대충 15,000원 정도입니다. 보통 샹그릴라는 여행지 자체가 차를 렌트해서 돌아보는 곳이긴 한데 이게 해외 여행자들에게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불편은 있다. 호텔 셔틀 서비스가 유료로 있긴 한데 편도로 200위안, 하나로 38,000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 이거는 약간 왕복으로 이용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합니다. 그래도 샹그릴라까지 왔으니까 두커종 고성이랑 송찬림사 정도는 꼭 돌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송찬림사는 운남성 최대 규모 티베트 불교 사원인데 탕카라고 하는 그 티베트 불교 미술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파괴적인 부분도 있어서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이승의 온갖 번뇌를 나열하고 그 번뇌에서 넘어가는 이들을 겁박하는 신의 모습, 뭐랄까 요즘 테토남 애견남 하면서 유행하는데 약간 탕카는 테토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돼? 색감, 표정, 묘사가 워낙 직설적이라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두커종 고성에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광장무라고 춤판이 벌어져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저녁 7시가 되면 뜬금없이 노래가 나오고 주변 상인들이 다 나와서 춤을 춰요. 광장에서 8시 59분까지 막 홀린 듯이 막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고 9시에 노래가 딱 끊기면 인사도 안 하고 다 그냥 각자 있던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게 약간 신기루 같기도 한데 한참 막 춤출 때 분위기는 정말 어떤 일도 일어나질 않을 것 같은 그런 평화로운 느낌이에요. 한편으로는 뭐 이거 시간이 남아 도냐 뭐 이런 거 왜 하냐 이런 시선도 많은 것 같던데 저는 살다 보니까 이유 없는 것도 좀 하면서 살아야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TV 보듯 한참 보다가 이제 다시 호텔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는 내비게이션 빼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 샹그릴라 택시기사님들도 제가 무슨 여기 야크 키우는 사람인 줄 알고 이 마을에 사는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호텔에 내려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비만 안 내렸으면 아마 밤하늘에 별이 진짜 쏟아질 듯 많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웠어요. 방으로 들어오면 이제 잘 준비가 딱 되어 있죠. 처음에 룸 봤을 때는 공간이 너무 통짜라 좀 잘 때 쌀쌀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었는데 침실 안마 커튼 두께가 거의 무슨 양모 수준이라 완전 아늑한 느낌입니다. 침대 옆에 산소호흡기도 있긴 한데 고산병이 없는 관계로 이거는 패스하고 제가 시내에서 옥수수, 고구마, 땅콩, 블루베리 이런 거 사왔거든요. 이게 다 합쳐서 8,000원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이건 진짜 바나나 두께가 무슨 하나하나 까먹으면서 발코니에 앉아 있었는데 비가 내려도 달빛 때문에 강이 흐르는 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조용하고 적막한 밤이었습니다. 참 좋았어요. 링하 레스토랑은 딱 한 곳 있습니다. 조식단 겸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인데 여기 알라카르테 메뉴고 컨셉별로 메뉴가 다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굳이 하나하나 안 골라도 됩니다. 세트 메뉴로 시킬 수가 있다는 소리죠. 티베티안 메뉴, 차이니즈 메뉴 뭐 고루고루 시켜봤는데 나름 그냥 아침으로 다 가볍게 먹기 좋습니다. 현지인 집 놀러가서 하는 애프터눈 티도 해봤는데 이건 그냥 진짜 호텔 옆에 사는 아주머니 집으로 안내를 해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가서 뭐 야크버터, 요거트, 수요차 같은 거 마시면서 이제 집 구경도 하고 나름 동네 이웃 만드는 느낌으로 재밌게 돌아봤습니다. 마지막 날 비가 살짝 멈췄을 때 이 아래로 보이는 강변만큼은 내가 꼭 내려가 봐야 되겠다 싶어서 천천히 산책을 했습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이게 호텔 발코니에 앉아서 볼 때는 꽃나무도 있고 말도 있고 소도 있고 막 꽃동산 같았는데 실제로 가까이 다가가 보면 이 땅이 괜히 비옥한 게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꽃도 똥만큼 많아요. 그래도 여전히 참 예쁘긴 합니다. 비극도 사람 기분 따라서 희극이 될 수 있다는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걸어야 됐습니다. 근데 진짜 뭐 벌레도 없고 냄새가 아예 안 나더라고요. 이건 정말 신기했어요. 책임없는
없는 쾌락의 땅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경험한 샹그릴라에 위치한 중국 최초의 반얀트리 링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호텔을 어떻게 보셨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문화의 어느 시점을 그대로 살려놓은 호불호가 갈리고 불편한 점이 분명한 콘셉트의 호텔들이 더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머물 때는 좀 불편할지언정 또 세월이 많이 느껴질지언정 결국은 새로운 경험을 안고 돌아갈 수 있는 호텔, 결국 이런 곳들을 경험하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여행이 다양해지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다시 생각해도 매일마다 이 화장실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도 헐떡임에 상응하는 그 풍경이 발코니 밖으로 보이니까 저는 한번 살면서 다시 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랑 구독,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항상 소중히 읽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